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캔들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캔들 공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조금만 찾아보셨다면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트레이딩 뷰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캔들에 대한 공부 자료를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코인 시장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캔들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차트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그 의미는 내가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거기에 맞게끔 거래 전략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거래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반박하실 수 있겠지만 마음의 동요가 이제 일단 틀려집니다. 캔들에 대한 공부를 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캔들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낮다고 했을 때는 내가 세웠던 그 거래 전략의 가격 변동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또 믿지 못해서 거래를 종료를 한다던가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캔들 공부를 시작을 하고 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눈에 들어온 그 캔들의 그 모양이 결국 지지와 저항을 형성하는 데 눈이 돌아가게 되고 그 지지와 저항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내가 만든 거래 전략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고 중간에 마음의 동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급등을 하고 갑자기 10% 이상 급등을 한다던가 10%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13% 상승을 했네요.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마음의 동요는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대응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가 그 캔들 공부로 인해서 만들었던 지지와 저항이라든가 아니면 차트에 그 설정해 놓은 여러 가지 지표들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거래 전략을 믿게끔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트 공부를 도대체 캔들 공부, 차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다.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더라도 캔들 패턴이라든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간 캔들에 대한 자료나 책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보세요. 그냥 소설책 읽듯이 아니면 영화 보듯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익혀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6월 말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이제 현재 이게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변동성 기간을 지나면서 가격의 변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변동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그 자료 내용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동평균선이 될 것이고요. 그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 해당되는 준하는 그러한 지표들을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캔들도 그렇고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사실 막상 캔들의 적용 차트에 적용을 해서 나의 거래 전략으로 만드는 데는 쉽지 않고 참고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장점보다 단점이 좀 많은 이제 그러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차트 공부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소설책 읽듯이 영화 보듯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책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이동평균선에 해당되는 지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번에 설명드리기 시작할 내용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절대 애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애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눈에 익히셔서 그냥 눈이 가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를 이제 갖다 끼워 맞추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 차트 분석 글을 올렸죠. 글을 올리고 나서 저도 여러 가지 기사나 그런 거를 봅니다. 봤더니 뭐 파월의 얘기가 좀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으로 뭐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벌써 다 갖춰져 있었다는 얘기죠. 뭐가? 차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의해서 이제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내용을 몰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차트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거래 전략을 만들면서 내가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기사나 뭐 그런 거를 보기보다 먼저 내가 만든 차트를 먼저 보시고 차트의 움직임에서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추세가 어떻게 되고 현재 내가 각종 차트에 포함시킨 그런 그 지표들의 움직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나서 나의 거래 전략의 어느 부분에 부합이 되는지 어느 곳에 합당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 뭐 기사나 그런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차트만 보고 차트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거래 전략을 만들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먼저 기사나 그런 거를 먼저 접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차트 보는 게 이제 무의미하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만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들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트는 벌써 형성이 돼서 상승할 위치에 다 있는데 상승하고 나서 매수하게 돼버리는, 그 다음에 다 하락하고 난 다음에 매도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트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면 화장실에 갔을 때 차트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차트를 뭐 계속 24시간 주구장창 봐야 된다. 뭐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의 그런 뭐 의원이 뭐 해가지고 뭐 돈을 뭐 많이 벌었네 뭐 어쩌네 말 나오지만 그러한 뭐 이슈에 그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그 차트 관점을 보시고 그 차트 관점에서 나의 거래 스타일에 맞는 거래 전략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돼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아무리 백날 뭐 더 상승할 것이다, 뭐 더 하락할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나의 거래 전략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꾸준하게 거래를 하시게 되면 결국 그 노하우들이 쌓여서 더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29K 미만일 때 이하의 비트코인이 위치해 있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여기를 넘었죠. 28.9K를 뚫고 올라오면서 29K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망세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밑에 있을 때는 매수 시기를 찾는 데 집중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이 위로 올라왔을 땐 관망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도 시점을 찾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황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HA 로우 지표, 그 다음에 HA 로우 지표하고 쌍을 이루고 있는 HA 하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HA 로우 지표를 뚫고 올라왔을 때 제가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고 여기를 지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냥 거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 방식은 그냥 거래 방식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트 공부를 아무리 계속 꾸준하게 하고 온다고 해도 일단은 뭐 하나는 거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매매에 대한 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처럼 HA 로우 지표를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 HA 하이 지표 부분을 터치했을 때 그 부분을 상승했을 때 그냥 매도한다. 이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냥 그 공식, 거래에 있어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 주봉 차트가 됐던 월봉 차트가 됐던 뭐 1시간봉 차트가 됐던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간 거래의 가장 기본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걸어 놓습니다. 뭐 그래서 뭐 5만 원이 됐던 만 원이 됐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차트 공부를 할 때에 일단은 그래도 수익의 맛은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거래를 쭉 하시고 하면서 이제 차트가 눈에 들어오고 실제적인 거래 전략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서부터는 그 방법 외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더 큰 수익을 얻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점차 변화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를 터치를 하고 지금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의 비트코인 차트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4천 일십, 백, 천, 만, 십만, 4067만 4천이죠? 하여튼 요 지점 요 지점을 뚫고 올라와야 이제 급등을 나오겠습니다. 왜냐 현재 여기는 일봉 차트의 HA 로우 지표 아닙니까? 근데 요 지표는 요 지지와 저항은 여기서 그려진 겁니다. 월봉에서. 그래서 일봉에서 그린 것보다 월봉에서 그린 게 지지와 저항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지점을 뚫고 올라와야 급등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현재로서는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가격이 상승해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행보하면서 살짝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때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할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도하는 지점은 이제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겠죠. 여기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주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 여기네. 여기도 5,100만 원. 요 정도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이전 고점을 갱신할 거니까 최신 이전 고점이니까 여기죠.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오게 되면은 요 주봉 차트의 HA 로우는 일단 그 이전 최신 고점을 갱신하는 거니까 일단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최신 고점은 어디입니까? 이제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를 갱신을 해서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이제 앞으로 아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 뭐 4,800만 원도 있고 이게 여기 4,300만 원 여기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한 내용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새로운 이제 지표에 대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차트도 잘 안 올리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관망하는 새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부터 이제 변동성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변화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월봉 차트에서 여기 하락 추세선을 이제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의 비트코인 차트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이제 바이낸스 비트코인 차트는 일단 28,923 위로 올라오면서 일단 하락 채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28,923 위에서만 일단 지지를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하락 채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락 채널에서 다시 상승으로 넘어갈 이제 그런 위치에 이제 도달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여기서 주봉 차트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승 파동의 1, 2차 파동, 여기가 3, 4차 파동.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5차 파동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갈 건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26,574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MS 시그널 지표를 에서 이제 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파동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동이 만약에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주봉 차트에서는 26,574 이상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이제 그 5차 파동이 이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나가게 되면 이제 파동은 아니고 이제 4차 파동이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이제 4차 파동에서 이제 상승 4차 파동에서 이제 하락 1차 파동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하락 파동이 나오든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여기 2.7K 1.7K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게 되면 상승 파동은 계속 이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캔들 공부에 대해서 마저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제가 글로써도 적어놨으니까요. 최소 캔들에 대한 거는 이제 소설책 읽듯이 영화 보듯이 보는 거기 때문에 최소 3번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